사랑입니다. 오늘은 면역 시스템의 혁명, 트랜스퍼 팩터에 대해 최서균 강사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건강과 트랜스퍼 팩터 면역이라는 제목으로 오래간만에 강의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오래간만에 하기 때문에 제 소개를 조금 하면서 시작하도록 할까요? 저는 프라이프를 이렇게 만났습니다. 제 와이프가 2003년 한 37년 편두통을 앓았던 우리 와이프가 편두통에서 해방이 되고 허벅지에 살이 빠져가지고 저는 제 와이프가 허벅지가 날씬한 걸 본 적이 없는데 이때 2016년에 허벅지가 날씬한 걸 처음으로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브라질의 이가수 폭포를 프라이프에서 보내줘가지고 비행기 대한항공 1등석 타고 왕복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호강을 했죠. 저는 프라이프에 와가지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이제 호사를 하는데, 시간적으로는 제가 우리 집안에 다들 단명한데 살아보지 못했던 시간을 지금 살아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오래 살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더 오래 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보지 못할 곳을 가본 것 같아요. 이가수 폭포. 사람들이 이가수 폭포에 못 가보고 죽는 사람이 대부분 많아요. 근데 저는 여기를 포라이프에서 보내줘서 갔다 왔거든요. 소리가 날지 모르겠지만 이게 동영상이 원래 있는데, 하여튼 이가수 폭포를 시원하게 구경시켜 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구경만 하고 동영상으로 못 보여드리겠네요. 예. 어쨌든 골드 피나클 여행에 브라질 아르헨티나에서 이가수 폭포 구경을 했죠. 예. 제가 오늘 이제 시작을 이렇게 질문을 시작을 할게요. 여기저기 많이 아픈데 병원 가면 검사해 보니까 병이 없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좀 황당하죠. 너무 아픈데 병원 검사 가면 병이 없다 그래요. 병이 나타나지 않으면 처방을 못 한대요. 약을 안 줘요. 예, 두 번째, 병은 아닌 것 같은데 아기가 안 생겨요. 예, 아직 젊은데 여기저기 아파요. 예, 감기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감기가 잘 걸려요. 이상하게 살이 자꾸 찌고 여기저기 탈이 나고 힘이 없어요. 자, 이럴 때 병원 가면 대책이 보통 있나요? 거의 없죠. 예, 이게 무슨 현상일까요? 그래서 이런 그림으로 설명을 하죠. 건강한 사람이 바로 질병에 걸리느냐? 아니죠. 건강한 사람이 바로 질병에 걸리면은 그걸 갖다가 급성이라 그러죠. 그거는 되게 그 약을 먹으면 금방 낫죠. 근데 지금 요즘 와서 대부분의 질병들은 건강한 사람이 바로 질병으로 가는 경우가 없어요. 대부분 적응 단계, 부적응 단계 거쳐서, 거쳐서 적응 단계 적응을 하다가 겨우 적응하다가 적응을 못 하다가 그 다음에 병전 단계에서 여기저기가 아파요. 그럼 병원에 가면 병이 없다 그래요. 조금 더 기다렸다가 더 아프면 와라.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죠. 예. 그러면 이제 병원에서 병으로 진단을 받으면 이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자연치유라는 건 뭐냐면 질병이 걸렸을 때 건강 단계까지 가는 걸 자연치유라 해요. 병원에서 치료는 병 전 단계까지 가서 자꾸 재발하는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죠. 예방의학은 병 전 단계에서 바로 건강까지 가는 것을 예방의학이라고 부릅니다. 예방의학과 자연치유와 병원 치료의 관계를 지금 보여드렸습니다. 자꾸 재발해요. 병원 치료를 또 하게 되면 이게 낫는 것 같은데 자꾸 재발합니다. 완치되지 않고 자꾸 재발해요. 병원에서 낫다 그러는데 재발해요. 암도 그렇고 비만도 그렇죠. 재발의 원인이나 예방에 대해서 대답을 주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예, 왜? 그 왜가 중요합니다. 왜? 병의 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병의 뿌리. 우리 산에 보면은 나무를 전부 쳐버려도 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또 나오죠. 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병은 재발하는 거죠. 병의 뿌리를 알지 못하면 예방도 없고 재발도 못 막아요. 병의 뿌리는 못 찾는 것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예, 이게 자연의학에서 말하는 거죠. 병의 뿌리가 뭘까요? 병의 뿌리, 루트 오브 코스라 해가지고 왜 병이 생긴 이유는 크게 6가지라고 봐요. 물 안 마시고, 물 제대로 안 마시고, 잠 제대로 안 자고,
영양 깨져 있고 운동 안 하고 스트레스 받고 나이 들고 그러면 망가지죠. 암, 고혈압, 당뇨, 치매, 신부전증, 대사성 질환들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없었던 병들이죠. 나이를 먹으면서 등한 병들이죠. 현대의학과 자연의학을 이렇게 비교해서 어디가 낫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둘은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설명을 하는 게 우리 사람의 몸을 이제 집으로 이게 봤을 때 비가 막 옵니다. 그러면 비가 막 오죠. 집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집 안에 비가 새요. 집 안에 비가 새는 건 뭐라 그러죠? 그 비가 새면 젖겠죠. 젖으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비가 젖지 않도록 천장을 틀어막는 게 현대의학입니다. 증상 처리, 증세 중심, 대증요법이라 그러죠. 수술, 항암, 방사선.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라 이런 현대의학적인 치료는 우리 몸이 자연적으로 회복을 한다고 기대하고 가정하고 치료를 하는 거죠. 수술하고 꼬맨 자리가 낫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죠. 큰일 나죠. 그래서 항상 현대의학은 알든 모르든 자연의학의 도움을 받습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에 도움을 받죠. 이런 우리 몸에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을 강화시키는 걸 자연의학이라 그럽니다. 병의 원인을 제거하고 재발 방지, 지붕을 고쳐야 그 다음부터 비가 안 셀 거 아닙니까? 그죠? 병의 뿌리를 다루는 것이 자연의학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제가 보았던 사례들인데 파킨슨인데 해독한 이후에 많이 좋아져서 파킨슨이 거의 없어졌어요. 다 그럴까요? 다 그렇지 않죠. 그런 경우가 병의 뿌리가 해독, 독소였을 경우에 이제 그렇게 되겠죠. 당뇨인데 웰빙 패키지 먹고 완전 좋아진 사람 봤어요. 30년 된 당뇨가 뭐죠? 이거는 미소 영양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죠? 웰빙 패키지는 영양이 충분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강직성 척수염 사례. 해독 다이어트하고 강직성 척수염이 없어지는 사례가 상상이 안 가죠. 그죠? 일반적으로 건강식품 가지고 되는 건 아니죠. 해독 다이어트 안에는 면역, 영양, 항산화 모든 게 들어있죠. 면역 다이어트 이후에 아이를 갖게 되고 각종 질환이 좋아지기도 하죠. 결론적으로 병의 뿌리가 제거됨으로써 병과 관계없이 몸이 회복되는 걸 이제 말하는 사례들을 말하는 거죠. 기본에 충실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든지 후회가 없고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게 되죠. 약은 보통 끊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프라이프 면역 제품을 드시는 분들이 이제 한두 달 먹으면 됐지 뭘 계속 먹으라 그래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맞습니다. 약의 경우에는 빨리 끊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몸에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을 맡겨야죠. 그러나 몸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발생해서 면역이 무너진 사람들은 약처럼 면역 제품을 끊으면 안 되죠. 꾸준히 먹으면서 몸이 완전히 치유가 되게 되겠죠. 병의 뿌리. 환자는 의사 선생님에게 원인을 물어야 된다.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게 암 환자분들이 문의가 많이 와요. 의사 선생님이 말을 안 섞으려고 그래요. 1분도 얘기를 안 해요. 그래도 물어야 됩니다. 입원할 때 선생님 제가 왜 이 병에 걸렸습니까? 검사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왜 걸린 것 같습니까? 뭘 잘못했나요? 물어야 됩니다. 답이 나오든 안 나오든 이건 중요합니다. 원인을 모르면 그게 치유가 된다고 치유되는 게 아니죠. 재발하게 되죠. 문제는 거기에 있죠. 퇴원할 때 선생님 재발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물으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듬더듬 하는 선생님들은 병의 뿌리를 모르시기 때문에 이분한테 맡겨놓기가 좀 어렵죠. 영어로 이게 요한복음 5장 14절을 제가 보여드리는데 병의 뿌리가 제거되지 않으면 뿌리가 이제 우리 몸을 남용하고 오용하는 거가 병의 뿌리라고 예수님은 보았어요. 요한복음에서. 어쨌든 우리가 잘못 살아서 몸이 망가진 겁니다. 그럼 고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는 잘못 살지 말아야 된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원칙입니다. 암 자연치유백과 타입 몰링거가 지은 이 책에 보면 암의 원인을 5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외부 독성 이론, 두 번째는 플레오몰피즘, 미생물 이론. 우리 몸 안에 있는 미생물이 있다가 잘못 살게 되면 이 미생물이 점점 변종이 일어나죠. 요새 코로나처럼 변종이 일어나면서 악종이 되면서 그게 암이 된다는 게 미생물 이론입니다. 1966년에 노벨상 받은 이론입니다. 세 번째는 면역이 떨어지면서 우리 몸 안에 NK세포 활동성이 떨어지면서 암세포가 점점 매일 생기던 암세포가 자라서 10억 개가 되면 1cm가 되면서 암이 된다는 이런 면역 이론 입증된 거죠. 다 하이폭시아 저산소 이론
여자들이 브래지어를 너무 딱딱하게 차면 피가 안 통해가지고 피가 안 통하면 산소가 안 통하고 산소가 없으면 거기서 머리에 두뇌의 이 승인을 받지 않고 두뇌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세포들이 발생하는데 이게 암세포다. 저산소 이론 이것도 노벨상을 2번이나 한 번 받고 2번째까지 노미네이트된 그런 이론입니다. 이 4가지는 다 노벨상 받은 정확한 암의 원인입니다. 5번째 뭘까요? 내부 반란 이론, 유전인자. 요새 암 걸려서 병원 가면 암이 왜 걸렸습니까? 그러면 조상들 중에 암으로 돌아가신 분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100%죠. 엄청 많죠. 예, 조상, 선천적으로 암 유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지금은 무식하다 이런 소리 듣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세계적인 암 전문의 닥터 윌리엄 리가 테드 강의, 유명한 강의죠. 유튜브 주소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강의 중에서 암의 원인에 암의 근본적인 원인, 캔서가 암이죠. 암의 원인 중에 5에서 10%는 유전인자. 그러나 90에서 95%가 환경이다. 심지어는 환경만, 이 유전인자가 저같이 100% 유전인자, 암인자가 있다 하더라도 환경만 제대로 만들어주면, 즉 환경은 여기서 먹는 거, 음식 조절 잘해야 되죠. 지저분한 독성 음식 안 먹어야 되죠. 담배 안 피워야 되죠. 감염, 오래된 염증 오래 가지고 있으면은 암이 될 수 있습니다. 15에서 20%. 그다음에 비만도 오래 끼고 있으면 암이 걸릴 수 있습니다. 기타 이 정도 다 뭡니까? 환경, 잘못된 섭생, 잘못된 삶에 의한 것이다. 유전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5에서 10% 정도. 이것도 다시 유전이라고 말하면 거의 치료를 하지 않고 재발을 하거나 치료를 정확하게 하지 않아도 면죄부를 주는 게 됩니다. 이거는 가장 비과학적인 이야기라고 증명된 바 있습니다. 화제를 이제 면역으로 좀 돌려갑니다. 이왕재 대한면역학회 회장이었던 분이죠. 서울의대 교수였던 분이고 이분이 2010년도에 얘기했던 겁니다. 그때 신종플루 때 면역력을 기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책이다. 이분은 면역학회 회장이잖아요. 백신도 완전한 대책이 없고 타미플루도 완전한 대책일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죠. 이분 요즘 막 공격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요즘 와가지고 면역에 대해서 대학 교수분들 강의들 많이 올라옵니다. 제가 면역을 조금 어렵긴 하지만 트랜스포 팩터를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면역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오늘 요약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면역은 선천면역과 후천면역이 있습니다. 선천면역은 공부하지 않고 아는 걸 선천면역이라고 그러고 공부해야 아는 걸 후천면역이라고 그럽니다. 되게 편하죠. 선천면역은 면역을 그냥 강화하기만 하면 됩니다. 면역력은 상승시키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선천면역. 두 번째 이 선천면역은 1차 방어선, 우리 몸의 1차 방어선이라 합니다. 피부죠. 침, 땀, 위액, 재채기, 발열, 염증 이런 것들이 1차 방어선, 1차 방어선. 이걸 선천면역. 이게 강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애기들이 보면은 침, 땀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면역이. 그래서 세균들이 못 들어와요. 이게 이제 1차 방어, 침 막 질질 흘리는 애들 면역이 강한 거예요. 2차 방어선, 1차 방어선이 있고 2차 방어선은 피부 안으로 들어온 세균들을 어떻게 할 거냐. 대식세포하고 NK세포, 암호를 MHC 스타라는 암호를 딱 물어서 암호가 없으면 죽여버려요. NK세포. 자, 이것도 다 선천면역이죠. 1, 2차 방어선, 우리 몸의 1, 2차 방어선은 다 선천면역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두 번째 후천면역이 있어요. 1, 2차 방어선이 다 뚫렸어. 혈액 안으로 들어왔어. 몸 안으로 들어왔어 이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후천면역. 이제는 기억해서 선별적으로 죽여야지 다 죽이다가는 우리 몸의 세포도 죽어요. 그래서 후천면역은 기억해서 죽이는, 기억해서 잡도록 하는 이런 면역을 기억면역, 교육하는 면역 이렇게 부릅니다. 이 면역은 3차 방어선이라 해서 T세포하고 B세포로 면역 기억으로 일을 하는데 이걸 후천면역, 후천적 면역, acquired 이렇게 얘기하죠. 네이티브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세 번째가 있습니다. 조절면역. 선천면역, 후천면역, 조절면역.
제가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조절 면역, 면역의 균형을 잡아주는 이 세 개가 같을까요? 다 다릅니다. 이 세 가지의 면역을 얘기를 해야 면역의 모든 것을 말하는 게 됩니다. 조절 면역은 T 서프레서라 그래가지고 우리 몸 안에 T 임파구 안에 조절하는 면역 물질이 있습니다. 트랜스퍼 팩터 안에 많이 들어있죠. 저게 면역 균형, 아토피, 알러지, 오토이뮨 디지즈 거기에 대한 키가 있는 거죠. 보배 교수라는 분이 제가 볼 때 유튜브에서 면역학 강의를 제일 알아듣기 쉽게 하는 보배 교수라고 있습니다. 유튜브 쳐가지고 보배 교수 좀 나옵니다. 여기 제가 얘기하는 그 방어 체제 그대로 써 있습니다. 사실은 보배 교수의 그 강의를 제가 참고로 많이 하거든요. 강의 굉장히 재밌게 잘 알아듣기 쉽게 합니다. 1차 방어, 이 비특이 그런 거 난스페시픽인데 알 필요 없어요. 그냥 1차 면역 체계에서 비특이는 다 뭐냐? 선천면역이다. 1, 2차 방은 다 비특이니까 선천면역. 비특이라는 거는 적군을 알아보지 않고 무조건 아군이 아니면 다 죽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1차 방어는 여기서 눈물, 땀, 위액, 재채기 이게 이제 처음 1차 방어죠. 비특이라 그래요. 이게 이제 선천면역. 그러니까 아기들이 굉장히 센 거죠. 아기들이. 이게 굉장히 센 겁니다. 그래서 애들이 코로나 잘 안 걸리거든요. 2차 방어. 2차 방어도 비특입니다. 딱 일단 뚫렸다. 피부에서 뚫고 들어오면 제일 먼저 잡히는 게 누구한테 잡히냐면은 대식세포가 잡아먹고 무조건 잡아먹습니다. 그 다음에 염증이 일어나고 발열이 일어나면서 막 몸의 면역을 높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발열 반응이 일어나는 건 면역 반응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NK세포, 자연살해세포. 아군이 아니면 다 죽이는 그런 NK세포. 여기서 거의 잡힙니다. 사실 코로나는 이 2차 방어선에서 거의 코로나가 잡힙니다. 여기서 안 잡히면 3차로 넘어가요. 그렇게 되면 이제 위험해지죠. 사실은 여기서 거의 다 잡아야 돼요. 2차 방어에서 잡히는 사람들이 다 뭐냐? 자가격리에서 일주일 만에 좋아지는 사람들이 다 여기서 잡힌 사람들입니다. 여기까지 안 가고. 3차 방어, 이게 뚫리면은 3차 방어로 갑니다. 이제 누가 역할을 하냐? T세포, B세포라 그래가지고 기억, TB, 임파고, 기억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예방주사를 맞든지 한번 걸렸다가 낫든지 이 코로나를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죠. 기억해서 잡아들이는 것을 3차 방어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3차 방어까지 가기 전에 2차 방어에서 잡아야 안전합니다. 2차 방어에서 잡는다는 게 무슨 뜻이죠? 면역이 강화되었다. 높은 면역, 강화된 면역. 우리 면역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면역이 안 좋은 사람은 3차 방어까지 갑니다. 그래서 면역이 안 좋은 사람은 반드시 면역이 약한 사람, 기저질환자 이런 분들은 선별적으로 조심해 가면서라도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예방주사를 맞아야만 되는 거죠. 면역이 강한 사람 어떠냐? 안 맞아도 여기서 되게 거의 끝나죠. 근데 누가 이걸 알 거냐? 누구는 이거를 이게 버틸 수 있고 누구는 못 버티냐? 이걸 알 길이 없으니까 좀 이런 거를 측정을 해서 알려주면 좋을 텐데 그거를 현재 의학에서 모르니까 답을 못 내는 거죠. 1차 방어 화살표 이렇게 됩니다. 2차 방어, 3차 방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배 교수는 이제 1, 2차, 3차는 저렇게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은 없으니까 설명은 후천성 면역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후천성 면역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예. 후천성 면역이 T세포, B세포, 기억하는 면역, 교육시키는 면역이라 그랬죠. 3차 방어, T, B 임파고. T 임파고, B 임파고도 모르시는 분 계실 거예요. T 임파고는 T 임파고, B 임파고가 임파고의 두 종류다. 이렇게만 기억을 하시고요. 예. 후천성 면역의 종류. 그래서 이게 이제 크게 보면 면역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기억되느냐? 세균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을 하느냐? 첫 번째는 직접 앓고 생기는 방법하고 내가 직접 앓고 생기는 방법하고 남이 앓은 거를 받아가지고 면역이 생기는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앓고 생기는 거하고 남이 앓은 거를 받아서 면역을 받는 거. 자, 이걸 능동형, 수동형이라는데 이게 면역학에서 배우죠. 보배 교수가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직접 앓고 생기는 것도 자연적으로 생기는 게 있고 인위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자연적으로 직접 앓고 생기는 뭐죠? 우리가 나도 모르게 코로나 걸렸다 난 거죠.
몸 안에 뭐가 생겼을까요? 트랜스퍼 팩터. 면역을, 그 세균을 기억하는 트랜스펙터가 T 임파고가 가지게 된 겁니다. 기억하는 거죠. 걸렸다가 나면서 면역이 생긴 거죠. 또 하나는 뭐죠? 걸리지는 않았는데 백신을 맞아가지고 의도적으로 내 안에 면역이 생기는 겁니다. 뭐가 생겼을까요? 트랜스퍼 팩터가 생겼죠. 면역. 이 한 번 앓고 났을 때 그거에 대한 기억을 가지는 게 어디에 저장이 되냐? 트랜스퍼 팩터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둘 다 P, 백혈구, T 임파구 안에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남이 앓고 난 거 생긴 거를 면역을 받는 건 뭘까요? 초유. 초유.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초유를 먹으면서 트랜스퍼 팩터 한 3% 되는 걸 꼴깍꼴깍 마시죠. 초유 안에 있는 면역, 엄마의 면역을 받는 겁니다. 이걸 남이 앓고 생긴 면역을 엄마가 만약에 이게 코로나 걸렸다가 났어요. 그리고 아기를 낳았어. 아기한테 초유를 먹였어. 아기 그 초유 안에는 코로나를 먹고 코로나를 기억하는 그런 면역이 트랜스퍼 팩터 초유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게 새끼한테 먹여지면 새끼가 트랜스퍼 팩터 안에 있는 초유 안에 있는 트랜스퍼 팩터로 말미암아 그 면역이 생기는 거죠. 코로나에 대해서도. 이게 원리입니다. 과학이고. 근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하냐? 미국의 소한테 코로나를 왕창 걸리게 해서 낫게 한 다음에 거기서 초유에서 뽑아내서 트랜스펙터를 뽑아내면은 이거를 타겟 트랜스펙터라 해가지고 그 트랜스퍼 팩터, 타겟 트랜스펙터를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코로나가 안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게 과학적인 이론입니다. 근데 누구도 이러한 시도를 하고 있지 않죠. 과학은 이 네 가지가 다 트랜스퍼 팩터라고 말합니다. 보배 교수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이것은 과학입니다. 자, 트랜스퍼 팩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게요. PDR이라는 게 있습니다. Prescribers Digital Reference를 해서 미국 의사 50만 명, 1년에 7천만 번 정도 참고하는 PDR이라는 디지털 백과사전 같은 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처방 참고전이죠. 여기에 트랜스펙터를 치고 들어가면 프로덕트 디스크립션이라고 해서 맨 처음 시작에 트랜스퍼 팩터가 뭔지 설명하는 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트랜스퍼 팩터는 면역 시스템을 이뮨 시스템을 교육시키고 면역을 상승시키고 면역을 조절한다. 균형을 잡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트랜스퍼 팩터는 면역을 교육시키고 면역을 상승시키고 면역을 균형 잡는다. 이게 트랜스펙터의 세 가지 기능입니다. 지금 이제 많은 자료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는 인지하고 반응하고 기억한다. 인지하고 반응하고 기억한다. recognize, response, respond, 그 다음에 remember. 3R이죠. 이거는 다 교육에 대한 겁니다. 그 교육은 최초에 발견된 건 셔우드 로렌스 교수가 발견한 건 교육이었고요. 그 이후로 면역을 상승시키는 게 발견이 됐고 그 이후로 면역의 균형을 잡는 게 발견됐어요. 지금도 계속 발견이 되고 있죠. 트랜스펙터는 미지의 세계죠. 양심적인 의료인들의 생각, 이황재 선생님 의견이 옳다. 자, 이건 메디컬 타임즈라는 의사들이 보는 타임즈 잡지에 나온 겁니다. 제가 이걸 스크랩을 했냐면 최근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이황재 선생님 의견이 옳다. 작년만 하더라도 공격을 많이 당했어요. 백신에 적이 된 엇나간 의사들 이런 식으로 해서 이황재 교수를 많이 비판을 했어요. 의사협회에서는 이제 이황재 선생님이 맞다고 그러기도 한데 여기저기서 많이 공격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쭉 제가 읽어보면서 재밌는 내용이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환자 대량으로 죽거나 그러지 않죠. 요새는 이제 자가격리합니다. 코로나 확진 판정 받아도 자가격리. 왜? 집에 있다가 일주일 있다 열흘 있다가 열 발생 안 하고 별로 문제가 안 생기면 그냥 놔버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대부분이 낫는 겁니다. 근데 심하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바로 병원 가야 돼요. 음압병동 들어가서 산소호흡 돼야 돼요. 그럼 살아요. 근데 기저질환자 중엔 죽을 수도 있어요. 시기를 놓치면. 어쨌든 그게 사실은 감기 중에서는 위험한 감기지만은 초기에 잡으면 그렇게 위험하지도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정부가 지금 확진자 수만 제시를 하는데 이게
중증으로 이완율, 치사율 이런 거 좀 더 세밀한 걸 발표를 해야 된다. 이번에 확진자 숫자가 늘어난 거는 확진자 수, 검사 수를 3배, 4배 늘렸기 때문에 확진자 수가 늘어나거든요. 예. 이 델타 변이 때문에 그런 것도 이유가 되지만, 그러나 좀 더 솔직하게 발표할 필요가 있다. 자,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스페인 독감이 없어졌거든요. 스페인 독감이 우리가 백신을 개발했을까요, 인류가? 그래서 없어졌을까요? 아니에요. 자료를 보면 스페인 독감은 그냥 없어졌습니다. 사람이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만약에 스페인 독감이 그냥 퍼졌으면 인류가 멸종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스페인 독감은 그냥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는지도 몰라요.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무서운 거는,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가요, 치사율이 10%만 됐으면은 인류가 거의 막 멸종하다시피 많이 죽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무증상 감염이 되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위험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얘가 많이 약해져요. 스페인 독감처럼 약해지고 있어요. 2년 만에 종식이 됐거든요. 이유를 아직 모른다. 의학적으로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쨌든 백신에 대해서 집단 면역이 가능할 거라는 기대가 있다. 그러나 이거는 의문부호가 있습니다. 예. 어쨌든 소아는 거의 질병을 일으키지 않는 게 왜 그럴까? 코로나19, 독감은 소아가 어린애들이 많이 죽어요. 근데 이상하게 코로나19는 애들이 잘 안 걸려요. 죽지도 않아요. 이상하다. 이게 뭘까?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에, 중소아와 젊은 사람들은 뮤코살 베리어가 인택트하고 구강위생이 좋기 때문이 아닐까 추정했다. 실제로 치주질환이 있는 경우 코로나19를 악화시킨다는 보고들이 있어요. 우리 트랜스펙터 치약으로 이빨 닦는 거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우리 포라이프 사람들이 양성자가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트랜스펙터 치약도 큰 역할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뮤코설 베리아, 아기들이 코로나로 위험에 빠지는 경우 거의 없어요.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 많이 있어도 애들은 금방 회복돼요. 이상하다. 왜 그럴까? 침 안에 있는 면역, 침샘 면역이라 그러죠. 침샘 면역. 예. 이뮤노글로불린 A라 그러죠. 우리가 포라 트랜스펙터가 73% 올리죠. 이게 강화되면, 맥을 못 쓰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거죠. 자, 여기 검사 건수가 3배로 올라간 거. 이분이 막 흥분하면서. 아니, 검사를 3배나 하면서 3배로 하면은 당연히 환자 숫자 늘어나지. 발병률, 이제 유병률 내지는 양성률을 가지고 얘기해야지. 왜 숫자를 늘려놓고 숫자 보고는 안 하냐? 그럼 이제 의사 선생님이 흥분해가지고 협회에서 막 발표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재밌는 내용을 지금 이렇게 올렸는데, 제가 순차적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최소경 골드님, 음소거가 갑자기 되어 계십니다. 이게 뭘 잘못 눌렀나 보네. 예, 죄송합니다. 예, 타입 올린 거에 캔서 스텝 아웃사이더 박스라는 책을 제가 번역한 책이 하는데, 거기 나오는 352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이게 팔투시스는 백일해라는 거고, 디프테리아라는 질병 아시죠? 그다음에 미스, 홍역, 이런 질병들이 막 심할 때 백신 개발을 해서 질병들이 거의 사망자가 없을 때 백신이 개발됩니다. 자, 이게 되게 재밌죠? 디프테리아도 그렇고, 팔투시스, 백일해도 그렇고, 또 다른 것도 소아마비도 그래요. 질병 거의 없어. 처음에 막 심하다가 질병 거의 없는데, 요때 백신을 맞아요. 왜 그럴까요? 예, 백신 개발이 늦어서 그렇죠. 요때 개발했어야 되는데, 시기를 놓치는 거죠. 그래서 개발한 당시에는 거의 여기 홍역도 안 걸리고 디프테리아도 안 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의학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위생, 우리 손 씻는 거 있죠. 마스크 쓰고 손 씻는 거. 그래서 사실은 마스크 쓰고 손 씻는 게 이거를 퍼지지 못하게 잡은 거지, 백신이나 이런 걸 잡는 거 아니다는 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재밌는 이야기죠. 모든 질병들, 전염병들이 백신이 개발될 당시에는 거의 죽는 사람이 없을 때 백신이 개발돼요. 참 묘한 거죠. 그런데 모든 인류가 이 백신을 다 맞고 있다는 거죠. 아이러니한 거 아닐까요? 예. 코로나에 대해서
면역이 코로나의 답이 되느냐? 자, 이거 요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다뤄봅니다. 면역은 코로나의 모든 것이다. 제가 면역은 코로나의 모든 것이다. 감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백신은 하나의 세균에 대응하는 면역이지만 면역은 모든 세균에 대응한다. NK세포, 대식세포, 침샘면역 이거 다 그죠? 예, 백신은 기억면역, 후천면역이지만 면역은 모든 세균에 대응합니다. 그래서 코로나의 모든 것이다. 면역 좋은 사람이 코로나에 잘 안 걸리고 걸려도 잘 앓질 않아요. 미국은 10세 이하 코로나 사망자가 280만 명 사망자 중에 한 명도 없다고 보고가 됐어요. 코로나에는 면역이 답이다. 백신도 면역이고 건강도 면역이다. 백신도 면역입니다. 그래서 백신도 맞아야 됩니다. 면역이니까. 코로나로부터 지키는 선천면역은 뭘까요? 예, 제가 질문을 합니다. 코로나로부터 지키는 선천면역은 뭘까요? 예, 선천면역 이뮤노글로불린 A, 이뮤노글로불린 G, 그 다음에 대식세포, 그 다음에 NK세포 활동성 올리는 거. 이 모든 선천면역을 올려주는 게 코로나로부터 지키는 선천면역이죠. 코로나부터 지키는 후천면역은 뭘까요? 백신. 백신 맞으면 후천면역이 생깁니다. 아니면 직접 걸리든가. 그럼 별로 좋은 건 아니죠? 예, 백신 맞는 게 좋습니다. 코로나가 무서운 이유가 뭐고 무섭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코로나가 무서운 이유는 죽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초기에 방치하고 면역이 안 좋은 사람이 초기에 방치하면 이게 하기도까지 내려가서 무서운 폐렴이 되면서 혈전이 생기면서 무섭게 T세포가 파괴되면서 죽습니다. 그래서 엄청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백신 맞아야 되죠. 그러나 무섭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프로라이프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잘 안 걸려요. 뭐 걸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잘 안 걸리고 걸려도 트랜스펙터를 때려 먹어서 그런지 금방 좋아져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항상 그렇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럴까요? 예, 면역, 선천 면역을 많이 높여주기 때문에 예, 초기에 잡으면 별로 무섭지 않습니다. 근데 뒤에까지 가면 무서워요. 음압병동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금요일 날 코로나 걸릴 수 있으니까 반드시 트랜스펙타 플러스 2병은 집에 상비하도록 모든 사랑하는 아시는 분들한테는 사게 하셔야 됩니다. 밤중에 전화 와서 열이 올라가 큰일 났어 40도야. 금요일 날 저녁에 꼭 전화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제품을 살려면 월요일 날 사고 화요일 날 오는데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내려간다. 이거 하기도까지 2일, 3일 동안.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트랜스펙타 플러스를 상비하시라. 면역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선천면역은 면역을 상승시킨다. 1차 방어선, 침, 땀, 위액, 재채기, 발열. 2차 방어선은 대식세포, 암기세포. 이게 다 상승이다. 후천면역, 기억하는 거. 백신 주사 맞는 거. 예, 이런 거는 교육시키는 거다. 3차 방어는 T세포와 B세포 면역 기억으로 일한다. 후천면역. 이게 후천면역. 선천면역과 후천면역. 1, 2차 방어는 선천면역, 3차 방어는 후천면역. 세 번째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게 조절면역. 면역의 균형을 잡아준다. 이게 왜 중요하냐? 예, 이게 이제 트랜스펙터 면역 PDR에 나와 있는 걸 종합한 거죠. 다 있습니다. PDR에. 포라이페 트랜스펙터가 선천면역, 후천면역 다 있습니다. 체액성 면역까지도 도움을 주죠. 아토피 알러지 2021년에 발표된 게 트랜스펙터 이뮤노글로불린 G 36% 이게 금년 4월에 컨벤션에서 발표된 겁니다. 미국 오레곤 주립대 건강과학대학의 면역학과 교수가 MBC에서 방송하는 데 나오는 내용입니다. 미국 오레곤 주립대학 건강과학대 면역학 교수 로젠밤 교수입니다. 이분이 백신은 면역력을 키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지만 백신은 하나의 침입자, 하나의 질병만을 상대하지만 면역 체계는 이런 말을 썼습니다. 수백만 개의 다른 질병들을 상대합니다. 여기서 면역 체계 영어로는 이뮨 시스템입니다. 이뮨 시스템. 백신은 중요하지만 면역을 위한 유일한 답은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면역 시스템 전문 회사라는 이름을 가진 회사가 있을까요? 인터넷에 제가 구글에서 찾아봤어요. The Immune System Company. 이번에 2021년도에 이 회사의 로고를 바꿨습니다. 프로라이프 밑에 The Immune System Company. 제가 물어보는데 이 이뮨 시스템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있을까요? 전 세계에? 없습니다.
이 회사는 면역을 돕는 제품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면역 물질 자체를 생산합니다. The Immune System Company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면역 시스템, 로젠밤 교수가 말하는 면역 시스템을, 이 과학을 가지고 이 회사는 많은 사람들을 성공을 시킵니다. 회사도 성공해야 되지만 이걸 알리는 분들을 성공시키고 그 성공의 결과는 봉사를 위한 것이다. 결국은 이 사회에 환원한다. 결과 모두가 만족하게 된다는 게 이 회사의 4가지 모토로 나와 있죠. 포라이프라는 회사. 이뮨 시스템 컴퍼니, 구글 검색 제가 해봤어요. 트랜스포 팩터는 어떤 걸까? 제가 트랜스펙터에 대한 요약을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게요. 20세기 위대한 발견 3가지가 있습니다. 페니실린, 백신, 그리고 면역 시스템, 트랜스포 팩터라고 하는 면역 물질이죠. 28년, 52년, 49년 비슷비슷한 20세기 중반입니다. 이 3가지를 비교를 하는 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사실은 트랜스포 팩터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이 물질은 부작용도 없고 페니실린에 비해서, 백신에 비해서 훨씬 더 존중받아야 되는 물질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물질입니다. 기적의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별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딱 하나 이유밖에 없습니다. 생산 원가가 혈액에서 추출하면서 고가 실험실에서 생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은 혈액에서 추출하지 않고 우리 가까이에 있는 가축들에게서 추출할 수 있도록 발견됐다는 게 이게 기적 같은 일이죠. 헨리 셔우드 로렌스 교수는 정말 존중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미국을 빛낸 20명의 과학자 안에 들어가고요. 미국의 국립과학 아카데미, 국립과학원에 이 사람의 전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 700페이지 되는 중에 23페이지가 이분에 대한 내용이고 20명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 건국 이후에 20명의 과학자 안에 들어가는 분이 바로 트랜스펙터를 발견한 헨리 셔우드 로렌스 교수입니다. 제가 트랜스펙터가 무엇인가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사람들이 트랜스펙터가 뭡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답을 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모든 생명체의 면역 시스템을 교육시키고 강화하고 조절하는 물질 PDR에 나와 있는 걸 제가 정리한 겁니다. 모든 생명체. 출생 시기는 천지창조 때부터 있었고 최초 발견은 49년. 최초 발견자는 뉴욕대학의 셔우드 로렌스 교수. 발견 장소는 백혈구 중에 T임파구의 외피. 발견 과정은 결핵 연구 중에 혈액 중에서 T임파구에서 추출하게 돼서 투석 방식으로 추출했고 기능은 생명체 면역 시스템을 교육하고 강화하고 조절한다. 의학적 연구는 1949년에서 99년까지 3,000여 건의 논문이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미지의 세계가 많죠. 대량 생산은 1998년에 초유 난황 추출, 여기서 추출하면서 대량 생산하게 되죠. 의학적 기전은 아직까지 미발견 영역이 많은데 지금 이 미발견 영역이 과학의 힘으로 베껴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2018년부터 첨단 과학의 도움으로 계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트랜스펙터가 다른 건강기능식품하고 다른 결정적인 차이가 뭐가 있냐? 다른 데서도 다 그런 얘기 하던데 라고 얘기하면 5가지가 확실히 다르다. 물론 사실은 6가지인데 5가지 내지 6가지. 그래서 제가 효능을 전에 2개만 얘기했는데 3개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면역을 교육시키고 면역 강화하고 면역 균형 잡는다. 이 효능이 다른 데하고 전혀 다르다고 말할 정도로 차원이 다르게 다르다. 면역 교육에 있어서 100만 가지 이상의 세균에 대한 면역 정보를 교육시켜주고 면역을 강화시켜주는데 트랜스펙터 플러스의 경우 437%까지 면역 균형을 잡아주는데 이거는 사실 있고 없고야 할 정도로 차이가 크다. 신뢰성, PDR, 코셔, 펀메드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러시아 보건부는 시간 남으면 설명합니다. PDR, 아까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PDR 의사도 50만 명, 1년에 7천만 번 청구하는 미국 의사 처방 청구제입니다. 보통 이런 교육을 받죠. 이건 교육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건 다 교육의 방면입니다. 100만 가지 세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 교육. 200mg 안에 10만 개가 200mg 안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200mg만 먹는 게 아니죠. 어쨌든 100만 가지 이상. 고배 교수의 면역학 강의는 다 뭐에 해당한 거다? 요거는 아까 설명을 다 했습니다. 다 뭡니까? 교육에 가는 겁니다. 왜? 후천성 면역은 교육이다. 겠죠? 강화, NK세포 활동성 많이 보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근거 자료는 자나 리포트 1999년 윈터 겨울판에 인비트로 스크리닝 테스트 해가지고 나옵니다. 자, 이런 거를 근거를 다 뒤져보시면 면역을 얼마나 강화시켰냐. 이게 바로 코로나하고 가장 관계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2021년 컨벤션에서 NK세포 활동성에 대한 숫자 증가가 확인됐어요. 그동안에는 활동성만 그 얘기가 됐었는데 이번에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한다는 게 보고가 됐어요. 이게 뭡니까? 플로우 사이토메트리 메소드라 해가지고 첨단 과학 제품이죠. 첨단 과학 장비로 검사를 하면서 세포 하나하나를 찍으니까 NK세포가 활동성만 증가되는 게 아니라 숫자도 어마어마하게 증가.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알게 됐죠. NK세포 활성동 다음에 침샘 면역, 이번에 73% 강화, 이뮤노글로빈 침샘 면역이 73% 강화는 벌써 알고 있었죠. 이번에 이뮤노글로빈 G가 36% 강화된 게 이번에 브랜 모간 박사에 의해서 이렇게 발표가 됐죠. 컨벤션. 그 다음에 대식세포도 22% 강화, 2021년 컨벤션에서 발표가 됐죠. 강화. 면역 조절. 조절은 PDR에 기술한 내용에 3,500달턴 이하의 트랜스펙터는 면역을 조절하는 역할만 담당하고 기억 기능은 하지 않는다. 트랜스포 팩터에 조절한다는 게 어디 나옵니까? 그러면 PDR의 요 테크니컬 디스크립션 안에서 보시면 됩니다. 균형에 대한 자료. 동영상으로는 이런 자료가 있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추출한 요 나노 팩터가 같이 합쳐지면서 나노 팩터가 강화된 이것이 뭡니까? 트랜스펙터 트라이펙터, 트랜스펙터 트라이펙터라고 하죠. 이게 나노 팩터입니다. 나노 팩터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자가 면역에 도움이 많이 된다 이런 얘기했죠. 자가 면역에 관한 그래프죠. 강직성 척수염 사진. 제가 KBS 사진 기자, 이름은 안 밝힙니다만 이게 얼굴이 가려져야 되는데 또 안 가려졌네. 이거를 그래서 자가 면역도 아까 방금 얘기한 트랜스퍼 팩터의 면역 조절, 면역 균형하고 관계 있다 그랬죠. 이게 코로나하고 관련된 건데 코로나가 초기에는 항바이러스 반응기가 있는데 뒤에 가면 자가염증 반응기가 있대요. 자가 면역 같은 유사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트랜스퍼 팩터가 이 세 방면의 면역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신뢰성 세 가지. PDR은 50만 명의 의사 7년에 7천만 번 이상 사용된다라고 하는 게 PDR 자료를 자세히 들어가 보면 이런 자료가 나옵니다. 어쨌든 이런 근거 자료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PDR이 누가 얼마나 보는 거냐, 누가 레퍼런스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PDR에 수록된 트랜스펙터 요약 1, 2, 3, 4, 5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국립의학도서관 이런 자료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과학의 신비의 베일이 벗겨지고 있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2018년도가 프로라피 20주년 되는 해인데 이때부터 미스터리 오브 사이언스, 과학의 신비가 과학의 도움으로 언베일, 그 베일을 벗기 시작했다. 첫 번째가 프리오바이틱스, 유산균 플러스 프리바이틱스가 트랜스퍼 팩터가 들어감으로 868% 증가. 우리 마지막 마무리가 우리 프로라이프 EGDX 플러스가 되면서 바로 마지막 마무리가 프리오바이틱스거든요. 장 면역을 최대로 강화시켰죠. 정말 놀라운 거였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트랜스펙터 콜라겐이 텔로머 라젤이 향상시키면서 우리가 트랜스퍼 팩터가 인체의 수명, 생물학적 나이를 젊어지게 해서 왜 프로라이프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젊어지느냐를 증명했죠. 두 번째. 세 번째는 트랜스펙터 플러스의 NK 활동성 증가에 세포 단위 측정, 양도 증가한다는 게 나왔죠. 네 번째는 마크로페지 이뮤노글로빈 36% 증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계속 준비가 되고 있죠. 건강 개념의 변화.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트랜스퍼 팩터가 있기 전하고 트랜스펙터가 있은 후에 건강의 개념이 바뀌었다. 수치로 면역을 말할 수 있고 그전에는 즉각적인 효과가 없었지만 지금은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작은 효과가 아니라 큰 효과, NK 활동성이 보통
15, 20, 30인데 437 디지트가 다르죠. 그 다음에 면역의 지능이 있다. 그 다음에 안전성은 일반 건강식품 많이 조심해야 되지만 포라이프의 이런 건강식품들은 다 PDR에 등재되고 코시에 등재됨으로써 가장 안전한 수준으로 인정을 받는다. 그래서 건강이 어디에 미치는 어디에 영향을 주느냐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트랜스퍼 팩터에 대한 놀라운 효과가 수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동안에 말을 꺼리고 말을 잘 안 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례가 있어도 병이 좋아졌다는 얘기는 왠지 모르게 눈치를 보면서 말을 더듬더듬하면서 잘 못해요. 그리고 나와서 얘기를 안 하고 내려가고 막 이래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되게 됐는가 했더니 너무 심한 병들이 막 좋아지는 사례가 있으니까 이게 사람들에게 충격이 되지 않을까 해서 얘기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게 그 병이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 몸이 건강해진다. 병의 근원이 건강 문제일 경우에는 건강을 좋아지게 하면 수없이 많은 병들이 나에게서 내 안에 내 몸 안에서 좋아지게 된 건강, 즉 면역이 이런 병들을 다 쫓아내서 근본적으로 한두 가지 병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10개, 15가지 병들이 싹 한 번에 없어져 버려요. 이게 뭐죠? 약을 써서 하나씩 낫게 하는 그건 병원에서 하는 일이고 우리는 건강을 좋아지게 하는 일. 그러다 보니까 많은 크고 작은 것들이 모두 없어졌네, 모두 없어졌네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것을 작은 일로 볼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근본적으로 건강 문제를 다루는 곳이거든요. 트랜스퍼 팩터 하나만이 아니죠. 종합적으로 16개나 되는 진짜 첨단 건강기능식품을 가지고 해독이면 해독, 영양이면 영양, 면역이면 면역, 그 다음에 뭐 지방 처리면 지방 처리, 모든 것에서 코셔를 받은 제품 가지고 깔끔하게 청소해내고 채워내고 면역을 올려줘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사례가 한두 번 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포라이프가 돕는 건 뭐냐면 병이 있는 사람들에게 건강을 도와줘서 증세들을 견디기 힘든 것들을 견디게 해준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게 된다. 이거는 100% 우리가 자신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병의 근원을 해결을 하다 보면 병 자체도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병을 고치는 치료를 한 건 아니죠. 건강만 돌본 것뿐이죠. 건강이 병을 쫓아내는 경우는 있다 이거죠. 말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는 병을 낫게 하지 않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치료 과정도 무서운 치료 과정을 견딤으로써 지속적으로 치료를 가능하게 한다. 이게 놀라운 거죠. 제가 면역 항아리를 항상 얘기하지만 약을 먹으면 면역이 떨어지면서 화학약을 먹으면 점점 병이 많아지고 약이 많아지고 한 줌이 되고 트랜스펙타를 요 단계에서 먹게 되면 면역을 높이게 되면 신체 나이가 올라가듯이 면역이 좋아진다. 예, 어려지듯이. 예, 그러나 중요한 건 이 5가지 아까 병의 뿌리 이 부분은 잡아야 된다. 면역누수 5조. 자, 요걸 가지고 머리에 기억하시면서 사람들을 도울 수 있기 바랍니다. 예, 다소 복잡한 강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 전도사가 되기 원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면역, 누구나 필요한 면역이죠.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주세요. 웹사이트는 www.forlife.com 1053-3823입니다. 전화번호는 404-563-2329로 연락주세요. 전화를 못 받을 경우 메시지 남겨주시면